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G7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러시아 매체 RT에 관련 평론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티무르 포멘코라는 유명한 러시아 정치 평론가의 글인데 들어보시면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쓴 글입니다. G7은 US New Empire의 철진한 도구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워싱턴이 서방의 세계제패를 위해 2차 대전 이후 승자와 패자를 동시에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히로시마가 2차 세계대전 말 나가사키와 함께 핵을 맞아 일본 제국이 항복하면서 전후 일본은 미국의 속국으로 변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중 봉쇄 노력에 따라 스스로를 재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G7 의장국인 일본은 중국, 러시아를 겨냥하는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확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그러면서 G7의 기원을 서술합니다. 1975년 냉전 시대에 조직돼 당시 소련에 대한 서구의 열망을 통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산업 국가들의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저자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G7보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과 인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또 G7의 성격과 의자는 분명히 이데올로기적이며 그 목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구가 지배하는 세계라는 개념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또 G7은 한때 도전받지 않고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날개와 예속 아래에 있는 옛 제국의 집합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 이태리, 일본이 G7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세 나라의 파시스트 정권이 전쟁으로 패망한 뒤 이들 나라는 모두 미국의 속국으로 재건됐고 그 이익은 워싱턴의 손에 맡겨졌다고 저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프랑스, 영국, 그리고 영국의 제국령인 캐나다 등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은 그들의 국가적 저항과 힘이 심각하게 고갈돼 세계적 강국으로서 지속되지 못했다고 저자는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 식민 제국을 거느린 영국의 패권은 사라졌고 프랑스 역시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이들 나라는 그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지휘를 따르는 것에 의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영국과 한 덩어리로 치고 프랑스, 이태리, 일본 같은 나라는 다 왕년에 한가닥하면서 남반구와 북반구의 구분을 형성했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세계 질서에 편입됐습니다. 니오 엠파이어로 부상한 미국의 승능에 불공정한 경제적 특권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도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억누르려 하는 게 지금의 G7이라고 저자는 정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서방의 군사적 지배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G7의 목표라고 저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을 제외한 2차 대전의 승자와 패자를 한데 아울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G7을 이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G7도 이제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따라 예전과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G7은 더 이상 지배력이 없으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감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브릭스가 성장하면서 G7 같은 작은 배타적 클럽이 더 이상 세계 경제 트렌드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G7은 자기네들은 계속 부자로 남고 싶어하면서 다른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데 이게 통할 리 없다고 티무르 포멘코는 결론 지었습니다. G7은 이런 겁니다. 족보를 따져보면 한국이 G8이 될 명분 자체도 없고 실익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